기영도에 홀린 사람.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의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어떤 것을 비판하죠? 그리고 풍자적인데, 풍자는 좀 돌려서 비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떠한 문제를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음에 폭로한다. 이게 풍자인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풍자야. 자, 기영도에 홀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싹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화적인 기법. 우리가 이솝우화를 보면 동물들이 나오죠. 동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나와서 결국 인간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게 이솝우화의 특징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물이 등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장면을 통해서 우리 당시의 시대와 우매한 대중을 돌려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접적 또는 우의적, 우화적 기법이야. 그래서 기영도에 홀린 사람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비판한다. 직접적으로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은 틀려요. 우화적, 간접적, 우의적. 자, 명령문. 명령문은 어디 보이냐면 보라! 라는 부분이 있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 명령문이 있죠. 이걸 통해서 대상에 대한 집중과 인식을 유도하고요. 자, 의문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이제 유도하고 있어. 당신은 뭐뭐 하는가? 라고 중간에 어떤 의문형이 있어요. 대상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고 우화적, 우의적 방식 중요하죠? 모순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효과가 있다. 자, 선동가에 의해서 대중이 기만당하는 대중이 어떤 선동가에 의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자, 기영도에 홀린 사람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바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홀리다. 제목에 이제 홀린 사람 할 때 이 홀리다 있죠. 홀리다는 이제 중의법에 해당하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어. 자동사, 타동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 단어의 뜻이 좀 특이하죠.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무엇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야. 자, 이거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동사에 해당한데요. 누군가에게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이것도 홀리다고요. 두 번째는 누구누구를 이제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네요. 누구누구를 내가 유혹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다. 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다.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이 시에는 첫 번째 의미에 홀린 사람인지 누가 두 번째 의미에 홀린 사람인지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미리 정답을 말하자면 사회자는 1번에도 해당하고 2번에도 해당해요. 사회자는 맨 위에 있는 권력자에게 홀림을 당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래에 있는 군중들을 홀리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자는 위쪽 아래쪽 다 포함하고요. 자, 중간에 이 시를 보면은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을 하는 누군가가 등장해. 누군가 목소리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1번, 2번 둘 다 포함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따가 이 그림, 이따 두 번째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제목과 시인 외우세요. 기영도에 홀린 사람. 이번 시험에서는 누가 하늘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씨와 같이 묶여서 외부 지문과 함께 나올 겁니다. 우화적, 우의적 기법으로 대상을 풍자한다, 비판한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사회자가 외쳤다. 자, 호기심을 유발하죠. 아무 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사회자가 외쳤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시를 읽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시가 시작하고요. 이 사회자는 이분이라는 권력자 맨 꼭대기에 있는 권력자의 실체를 미화하고 예찬하고 찬양을 하면서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야. 권력자의 심부름꾼, 하수인이야. 자, 이 사람도 홀림을 당한 사람이기도 하겠죠. 권력의 하수인. 자, 사회자가 뭐라고 외쳤냐면 여기 일상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십니다. 자, 이타적 타인을 이롭게 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실제 실체와는 맞지 않지만, 자, 이 사회자도 홀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 열정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을 계속 예찬하고 찬양하는 모습. 자, 약간 살짝 연쇄법이 보이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뒤에 있는 말 한번 받으면서 끌고 가면 연쇄법인데요. 이분의 슬픔이었고 하고 이분의 슬픔은 이라고 다시 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살짝 연쇄법이 보여요.
자, 그분에 대해서 사회자의 찬양의 내용이 첫 번째는 그분이란 사람은, 이분이란 사람은 권력자는 이분의 이웃에 대해서 공감을 깊게 하는 분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부분이죠. 자, 1에서 4회까지는 이제 사회자의 외침이 첫 번째 나오는데 이분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왜곡되고 미화된 권력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사회자는 하늘 건고 맹세했다. 이분은 권력자는 자신 스스로를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하면서 푸성귀는 사람들이 직접 심은 채소나 나물 같은 걸 작은 풀 같은 걸 푸성귀라고 하는데 이 푸성귀는 여기서 대유법이 쓰였어. 비유의 일종인데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할 때 대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푸성귀는 꼭 풀을 의미하기보다는 작은 이익, 자기 스스로를 위한 작은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유법이야. 이분을 자신을 위해서 푸성귀 하나, 작은 이익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사회자의 맹세가 나오고요. 이분에 대해서 왜곡되고 미화된 권력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사회자는 흐느끼게까지 해요. 감동을 먹은 거죠. 감정이 격앙되는 좀 오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라, 명령형을 해서 집중 유도하고 있죠. 이분은 권력자는 당신들 군중들을 위해서 청춘을 버렸다. 이타적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죠.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희생정신, 실제로 희생하는 분이 아닌데 희생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회자의 흐느낌, 왜곡되고 미화된 권력 세 번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완전 오버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겸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위장해서 그 사회자를 이렇게 제지하는 거죠. 아, 네, 자랑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별거 아닌걸요. 하면서 제지하는 척을 하지만 그분은 속으로는 더 칭찬해. 나를 더 예찬해. 라고 말한 속으로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네, 칭찬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한 이미지를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 위선, 가식, 허위, 거짓된 모습이야. 이 모습까지도 거짓된 모습이야. 자, 그러니까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감동해가지고 박수를 쳤다. 와, 저분은 진짜 훌륭한 분인데 겸손하기까지 하다. 와, 멋지다. 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이 시는 중요한 게 이분이라는 이제 권력자도 비판하고 풍자하는 시죠. 권력자의 하수인이자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사회자, 권력자의 하수인이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선동자도 당연히 어떤 비판과 풍자의 대상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시는 마지막으로 무지몽매하게 맹목적으로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비판 의식이 없는 군중들, 여인, 사내 이런 군중들도 비판하고 있는 이 셋 다 싹 다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자, 이건 비판하는 것은 우매한 대중이죠. 우매한 어리석은 대중, 진정한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적인 비판 의식이 없이 부화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화내동. 자신의 줏대 없이 기준 없이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없이 무조건 따라가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행위를 부화내동이라 하는데요. 그런 군중들도 역시 풍자의 대상입니다. 군중들은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었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 정신까지 잃었다. 라는 부분, 열광하는 군중들, 우매하고 어리석은 대중의 모습, 이 사회자의 모습을 비판 없이 믿는다. 부화내동하고 있죠. 아름답게 꾸며진 미화된 권력층에 현혹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비판을 유도하려는 반어적인 의도다. 이렇게 학교 필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때 이제 유일하게 플러스죠. 누군가가 목소리야. 그리고 좀 알아둘게. 이 미치광이도 똑같아. 미치광이 이 단어 뜻은 부정인 것 같지만 올바른 의심을 하고 있는 누군가 목소리를 군중과 사회자가 미치광이라고 끌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미치광이는 이 시에서는 그 누군가와 목소리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플러스야. 자, 시 들어가자. 그때 누군가가 플러스 그분에게 물었다. 아니, 당신은 신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할 수 없는데 신만이 완벽하죠.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신의 조금의 이익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그렇게 신처럼 완벽해? 라고 비판적인 이상적인 의심을 한 거죠. 사람을 영웅화하는 걸 우상화라고 하는데 무지몽매한 우상화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꼭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 그분은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또 한 번 더 그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당신은 유령이야? 우리가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대해서 유령이라고 말하죠. 실체가 없는 맹목적 칭송 아니야? 진짜 실체가 있기는 해? 라고 이제 목소리가 물었어. 그러니까 이분을 권력자를 추종하는 사회자가 저지를 하겠죠. 저 미치광이 끌어내! 라고 사회자가 소리쳤다. 군중성동 하소인.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진짜 끌어내죠. 깨어있는 자가 오히려 탄압을 받는 폭력적인 현실도 비판하는 거야, 이 시는. 산에 든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 날뛰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날뛴 거죠. 누군가와 목소리에 대해서 날뛰고 있는 거야.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의 모습. 자, 그분은 성난, 화가 난 사회자를 제지해서 아이 그러지 마세요. 저분 그냥 놔주세요. 라고 착한 척도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이 그분도 완전히 열받고 빡쳐 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은 관용적이다. 너그럽다, 자비롭다, 관용적이다 라는 걸 꾸미기 위해서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라고 제지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야. 또다시 자비로운 모습을 위장한 권력자. 군중은 또 역시 저분은 정말 자비롭고 관용적인 남다른 분이시다. 와 하면서 또 박수를 친 거죠. 위장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자와 우매한 군중. 자, 사내들은 너무 감동을 해서 울며 걷고 감동한 여인을 실시했다. 자, 이 문장 앞부분에도 동일하게 있었죠? 자, 이 부분. 지금 동일한 문장이 풀 센텐스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네요. 이 시도 은근히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답변은 그냥 어쨌든 뭔가 물어봤죠. 당신 신이야? 당신 유령이야? 그분이 뭔가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결국엔 들려 안 들려? 들리지 않았다. 결국에는 독재자의 실체가 끝까지 우매한 군중들 때문에 실체가 감추어진 모습이야. 맹목적인 추정으로 실체가 가려졌다. 그분의 재주와 군중들의 감동하고 끝까지 이 시는요.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무언가 해결 의지, 극복 의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결국 끝까지 실체가 가려져서 끝나는 그런 시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권력자고 사회자 선동자고 목소리가 누군가와 미치광인데 비판적 이성적 사고라는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은 유일하게 홀림을 당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홀리는 사람도 아니죠. 자, 그분이라는 권력자의 정체를 의심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유일한 민중인데 이 유일한 이 깨어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인 사회 자체도 비판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 시가요. 연극의 대본이 희곡인데 연극의 대본 중에서 희곡 중에서 파수꾼이란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이 유명한 파수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매치하는 보기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파수꾼이라는 연극의 대본에서는 촌장이 등장해. 촌장이 위선적인 권력자야. 이 시에서는 그분에 해당하겠죠. 자, 파수꾼 마을을 지킨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데요. 가나다 3명의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에서는 파수꾼가는 촌장의 하수인이야. 무조건 촌장의 말을 믿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촌장을 우상화하는 촌장의 하수인은 이 시에선 사회자죠. 파수꾼 가와 사회자가 유사하죠. 파수꾼 다는요.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올바른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유일하게 깨어있는 파수꾼 지식인인데 이 시에서는 누군가죠. 즉 목소리 미치광이죠. 마을 사람, 이 파수꾼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우매한 대중으로 나와요. 진정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촌장과 파수꾼 가의 말에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파수꾼 나도 마찬가지야. 우매한 어리석은 민중이고요. 자, 마을 사람들과 파수꾼 나는 우매한 민중을 말하는데 홀린 사람에서는 즉 군중, 산의 여인을 말하죠. 요 매치하는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외워두면 좋겠죠. 자, 제목의 의미 다시 한번 볼까요? 홀리다가 두 가지 자동사, 타동사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군중들, 산의 여인들이고 더불어서 사회자도 중간에 꼈지만
권력자인 그분에게 홀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회자는 이 1번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의미의 홀리다는 누군가를 유혹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쁜 행위를 하는 거죠. 당연히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권력자 그분이기도 하고, 사회자는 군중들을 홀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자는 이 두 번째에도 해당합니다. 사회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해당하고요. 그분은 두 번째 의미만 해당하고요. 군중들 사내 여인은 첫 번째 의미만 해당하고요. 목소리, 누군가, 미치광이는 둘 다에 해당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플러스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 손필기한 부분은 시험 직전 보강에 선생님이 나눠줄 거니까요. 자, 일단 시험 직전 날에 만납시다. 안녕.